20년 전에 미국이 20배 많이 생산했어요. 지금은 중국이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미국과 유럽 전체 합친 것보다가 중국 논문이 많아요. 세계에서 톱 랭킹 대학교 10개를 뽑았어요. 7개가 중국 대학이에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보면은 이제 고등연구학을 공부하는 그 교수가 있나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중국의 칭화대학은 하버드나 쥐리 공과대학만큼이나 세계적인 과학기술대학이 되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비리그가 옛날 같지 않다. 자, 미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과학과 기술을 둘러싼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이 옛날 같지 않다. 미국의 아이비리그가 옛날 같지 않다. 그리고 중국의 칭화대학이라든지 베이징 대학이 급상승하고 있다. 지금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원톱이었던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논문도 보면은 인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하면은 인용이 많이 될수록 좋은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된 인용 논문을 갖다 이제 영어로는 보통 하이 임팩트 페이퍼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영향력 논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논문들을 갖다가 이제 통계를 내봤어요. 데이터에 따르면은 20년 전에 미국이 20배 많이 생산했어요. 그리고 갖다가 그다음 10년 뒤에 미국이 4배 생산했고요. 지금은 중국이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단지 미국을 앞서 있을 뿐만 아니고 미국과 유럽 전체 합친 것보다가 중국 논문이 많아요. 받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급상승했고요. 그랬더니만 이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거 믿을 수 없는 통계다. 왜 믿을 수 없는 통계 하면은 중국의 연구원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자기들끼리 논문들 서로 인용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난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만 그렇다면 조금 더 그럼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나온 게 네이처 인덱스예요. 네이처 인덱스는 뭔가 하면은 톱 클래스의 저널이 있어요. 톱 클래스 저널은 주로 이제 영미나 이렇게 유럽 쪽 저널이겠죠. 인용이 아닙니다. 인용이 아니고 세계적인 저널에 기고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아티클 페이퍼의 숫자를 갖다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만 세계에서 톱 랭킹 대학교 10개를 뽑았어요. 10개를 뽑았더니만 7개가 중국 대학이에요. 그리고 라이덴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덜란드에 있는 또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또 라이덴 인덱스도 세계적인 저널에다가 기고한 숫자를 갖다가 매겨봤더니만 톱 10개 중에서 6개 대학이 바로 중국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보면은 이제 고등연구학을 공부하는 그 교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가 그 교수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뭔가면은 이제 중국의 칭화대학은 하버드나 쥐리 공과대학만큼이나 세계적인 과학기술대학이 되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칭화대학교, 베이징 대학교 이름을 외워야 된다.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는 좀 제가 봤을 땐 답보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랭킹이 뭐 올라가지는 않고 내려가지는 않는 정도인데 지금은 중국 대학이 빠른 속도로 세계 톱 클래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나오게 되는 걸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중앙정부가 권력이 세잖아요. 힘도 좋고 돈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비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퍼붓습니다. 퍼부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는가 하면 일단 첫 번째 인력. 중국이 자연과학 공학에 학사, 석사, 박사가 1년에 140만 명입니다. 1년에 140만 명이 과학공학 부문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R&D 투자를 하는데 중국 내부에 대해서 이제 이 시계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연구개발비 지출을 갖다가 이제 봤더니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16배가 증가했습니다. 16배라는 거를 그냥 하면 느낌이 없는데 여러분들 16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 투자 지출한 거 미국과 비교해 보면은 아직은 미국보다 좀 적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민영기업들이. 그래서 이 기업들의 기업 내부의 R&D 빼고 국가, 대학, 연구소 이런 공적인 부분에서 투자한 걸 생각하면은 이제는 중국 파트가 R&D는 미국을 앞섰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사람들 연구를 많이 시키려고 또 돈도 나눠주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예컨대 세계적인 저널에다가 국제 저널에 기고를 한 편을 하면은 최소 우리 돈으로요. 한 6천만 원 정도 주기도 하고 많이 주면은 2억 3천만 원 줍니다. 논문 페이퍼를 갖다가 국제 저널에 냈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한 2편 정도 1년에 쓰면은 최대 4억 6천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전 세계에 유학을 보냈어요. 아시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는 지금은 싱가포르 쪽에 있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공과대학은 싱가포르에 있는 난양대학이라고 있어요. 이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지금 미국 쪽, 유럽 쪽, 영국 쪽,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대학
그다음에 일본도 가보면 많아요. 여러분들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있잖아요. 두뇌 유출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로 유출된 두뇌들을 다시 데려오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초, 중, 고에다 대학교까지 해가지고 합쳐서 굉장히 많은 동안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돈 해가지고 아이들을 공부시켜놨잖아요. 공부시켜놔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국적자가 되고 미국의 대학에서 연구해가지고 미국 기업에 봉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 만드니까 결국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고생해가지고 결국은 미국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오는 학자들 갖다가 부르는 별명이 있대요. 바다 거북이 프로젝트예요. 해외에서 하버드에서 공부하다가 지금 중국으로 돌아왔다. 이랬다가 바다 거북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랭킹에 있는 학교 연구소에서 연구하다가 돌아오면은 뭐 돈을 갖다 얼마 준다. 그다음 정착 지원금을 준다. 그리고 연구비를 1년에 얼마씩 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미국 내에 남아있던 중국인하고 중국으로 돌아온 중국인 이 사람들하고 연구 성과를 비교해 봤더니 여기가 페이퍼 쓰는 그 양 자체가 2.5배가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돌아오고 나면 중국 정부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고 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그 많은 연구원 중에 한 명으로서 일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스타로서 국가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하는 거니까 여기가 성과가 2.5배가 높대요. 중국 스파이 문제가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혹시 미국의 첨단 산업을 갖다가 혹시 염탐지를 해가지고 그걸 중국 산업이라는 중국 정부에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등장하고 나서는 그런 게 좀 심했죠. 그래서 중국 친구들 스파이 잡아내라. 그리고 가급적 중국 애들 첨단 산업으로 와가지고 연구하는 걸 갖다가 그 어드미션, 입학 허가를 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게 2018년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갖다가 이제 중국 이니시어티브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입학 허가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유학 올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줄어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통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 싱가포르 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중국 약점이 있다면 뭔가 하면은 응용과학 쪽은 중국이 지금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데 순수 기초과학은 아직까지는 영미 쪽이나 유럽을 못 따라가더라. 깊은 논문 나오려면은 정말 돌을 닦듯이 아니면 무슨 된장과 간장이 이게 익듯이 호기심과 학문적인 열정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문제, 두 문제에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 성과가 나중에 10년 갔더니만 별 성과 없을 수도 있어요. 기초과학이라는 거는 당장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초과학을 잘하려면 뭔가 하면은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 적당한 연구비를 주면서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네 마음대로 그냥 너의 호기심과 너의 학문적 열정만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뉴턴이 나올 수도 있고 다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다라고 하고 연구비를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중국은 아직 못한다는. 중국 같은 경우는 연구비를 주면서 당장 성과를 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최첨단의 세상의 돌파구를 여는 과학의 돌파구를 여는 그런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려면 중국도 굉장히 호흡이 길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리버럴을 해야 될 거예요. 사고도 자유로워야 되고요. 대화도 자유로워야 되고 리버럴하게 느긋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돌파구들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돌파구들을 열어야 되는데 아직은 중국은 그건 안 된다. 그건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공부하는 그런 영미 쪽 분위기가 유럽 쪽 분위기가 훨씬 더 유리하더라. 기초학문에는. 근데 미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비리그가 옛날 같지 않다. 자, 미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학생들 공부를 안 한대요. 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딱 통계를 낸 거예요. 60년대에 비해서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 미국의 명문대학교 학생들의 공부량이 3분의 1로 떨어졌대요. 옛날에 9시간 공부했다면은 지금은 매일 공부하는 게 3시간 공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비리그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는 좋아졌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는 예전만 해도 뭐 주립대학이라든 많이 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비행기도 싸지고 그다음에 또 안 되면은 무슨 페이스타임이라든지 무슨 이 메신저 통해 가지고 얼굴 볼 수 있잖아요. 덜 외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주에 있는 명문대학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런 데를 간다는 거예요. 많이 몰려드는 바람에 미국의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명성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그쪽에 집중됐고 돈도 엄청 많아졌대요. 지금은 미국 전체의 기부금 있잖아요. 미국 대학교가 뭐 수백 개, 수천 개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기부를 하는 잘 모르는 대학교에 기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대학에 기부해가지고 자기 이름 하나 거기에 새기고 싶으니까 미국의 톱 랭킹 몇 개 대학교의 전체 50% 쉽게 말하면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전체의 50%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명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머리 좋은 친구들도 많고 거기 출신들이 무슨 골드만삭스라든지 또 투자은행 같은 데 많이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할지 모르겠는데 기부금 5천억 받으면 조심스럽게 쓰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같은 경우는 기부금 10조 딱 받으면 그 10조를 갖다가 골드만삭스에 있는 동문들 통해 가지고 정보 가장 좋은 정보 받아가지고 투자를 갖다가 가감하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그냥 질러버리면은 투자로도 미국의 아이빌리그는 돈을 많이 벌었대요. 기본적으로 돈을 기부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학비 비싸죠. 미국 전체 기부의 50%를 빨아먹죠. 수십조 수백조의 기부금을 가지고 골드만삭스라든 이런 동문들 정보 통해 가지고 투자 잘해가지고 또 그랬다 몇 배씩 띄웠죠. 그래가지고 돈은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돈을 제대로 쓰냐 이거예요. 또 하나 더 문제는 뭔가면은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DEI라고 있어요. Diversity, Equality, 그 다음에 Inclusiveness라고 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Politically Correct 문제예요. 이 Politically Correct를 갖다가 검열하고 감시하는 또 스텝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학교에 링크해 들어가가지고 강의를 다 들어야 돼요. 몇 시간 동안 그걸 강의를 다 이수를 해야지 강사 자격을 준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보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걸 또 다 담당하는 직원들은 또 그거 가지고 월급 받을 거고 그 직원들이 어디 발주하면은 또 거기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그 업체에서는 또 그거 만들어 돈 벌 거고 이렇게 가지고 미국의 돈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육에 쓰는 게 아니고 행정과 관련된 업무에다 돈을 많이 쓰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열 감시와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말의 자유가 굉장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미국 대학교가.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라는 데서 만든 건데 1990년도하고 2017년 비교해보면은 미국에서는 계속 나는 민주당 성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교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공화당 성향이다. 그러니까 나는 보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예전에 1990년대 나는 민주당 성향의 진보다라고 했던 사람이 40%였어요. 미국 대학 교수 잡을 구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60%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이빌리그 명문대학교로 가면 갈수록 이 퍼센티지가 높아지고요. 자, 미국에서 가장 명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75%가 자기를 갖다가 진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그리고 나는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3%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버드 내에서 나는 보수란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 가면 갈수록 미국은 굉장히 심해지더라. 미국 대학은 말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명문대학교는 레거시라는 게 있어요. 미국 대학교, 특히 하버드라든지 명문대학교 지원해본 사람도 알겠지만은 쭉 지원서 쓰다 보면요. 마지막 가면은 이런 게 나와요. 가까운 가족 중에 우리 학교 나온,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이름을 쓰시고 무슨 과 몇 학번인지를 쓰세요. 그거 왜 쓰겠어요? 할아버지가 동문이고 아버지가 동문이면은 팔이 좀 굽지 않겠어요, 이게? 이게 바로 레거시예요, 레거시. 미국은 아직도 레거시라는 게 남아있어요. 미국도 대학이 이사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사회를 뽑을 때 보통 돈 많고 이런 사람들 많이 뽑아요. 총장이라든지 그 학교의 스태프들, 직원들이 이사를 뽑을 때 기준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튀지 않아야 돼요. 학교가 하는 정책을 총장이 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맨을 뽑는 거예요. 일단 예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중요할 때 돈 기부하고.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스도 하고 기부하고 다 이렇게 이용을 당하는데 뭐가 좋은 게 있냐? 좋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아들과 자식이 이 학교 들어갈 때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회가 사실은 형해화됐다.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결국은 총장과 학교의 직원들이 있는 그 관료 조직, 이 두 개 조직이 대학교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학교가 지금 성과가 안 나고 있다. 오늘 했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중국은 국가 주도로 최소한 응용과학에서는 급상승하고 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언어가 막히고 표현의 자유가 막히고 자유로운 연구가 막히고 그 레거시라고 하는 그런 악습들도 남아있어가지고 미국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플러스 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터 시작했던 중국 학생들 오지 못하게 막는 것도 미국의 연구를 갖다가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는 진단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